작년 12월 23일 대한파킨슨병협회 서울지부 모임에서 분당차병원 이종식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정한 약의 종류와 양이란 제대로 진단받고 약을 쓰면 좋아진다. 파킨슨병의 치료 목적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약에 대한 반응이 변하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약효의 변화는 모든 환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종식 교수님은 환자의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는 게 답답하고 의사가 내 병을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지 궁금하고 치료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궁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의 소실과 나이 들면서 도파민 세포수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이 도파민 세포수는 충분히 많아서 병으로 인한 추가 감소가 없다면 노화에 따른 수축 감소 때문에 생전에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치가 떨어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3분의 2 이상 떨어져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료는 도파민의 기본 농도가 떨어지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고요. 기본 농도란 물이 찰랑찰랑한 논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고, 떨어졌다라는 건 마른 논을 말하고요. 도파민은 뇌에서 호르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경 조절 물질로, 도파민의 기본 농도는 도파민 약제로 외부에서 공급이 가능하며 이로써 파킨슨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약의 용량은, 즉 도파민 농도를 채울 수 있는 약의 용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필요한 용량은 증상이 좋을 때까지 맞추는 것이고요. 치료 전 상태는 뇌의 도파민 농도가 떨어진 상태이고, 초기 환자의 경우 레보도파는 도파민 세포 속에 저장되어 서서히 나오니 약 먹는 시간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때, 혈중 도파민 농도는 약 먹을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해서 형평치가 않고요. 뇌의 도파민 저장 기능이 떨어져 뇌체액 내 도파민 농도의 변화가 심하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다른 기전이 관여하며 이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젊은 연령에 더 잘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 기운이 떨어지는 운동 동요 또는 약 작용 시간이 짧아지고 불수의 운동이 생기고요. 약의 내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마른 눈 상태가 항상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점은 매우 중요해서 다시 강조를 하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소량을 복용한다고 약에 대한 내성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성이 생기면 약효도 같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는 첫째, 증상 호전이고 둘째, 부작용 최소화. 뇌의 도파민 수가 감소하여 도파민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약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합니다. 파킨슨병의 특이한 아형들. 정서 및 감정 증상이 심한 경우는 인식과 대처가 필요하고요. 굳이 언급한 이유는 파킨슨 환자들이 우울, 불안, 집착 또는 통증 등의 증상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이에 비해 이런 증상들이 환자 및 가족, 의사들 모두에게 매우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떨림증이 심한 경우, 근긴장 이상증이 심한 경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4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들입니다. 비타민에 대한 질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줄기세포는 연구 단계이며 도파민 분비와 관련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줄기세포의 뇌 안에서의 수명 문제와 위험하진 않지만 가치가 있을까 의문 제기를 하셨고요. 리보트릴 중단 후 불수의가 생겨 리보트릴 재처방으로 진정되더라 라는 질문에, 리보트릴이 떨림에도 효과적이고 불수의 때 효과적이긴 하나 계속 쓸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떨림에 대한 리보트릴의 효과는 충분하지가 않고, 불수의 운동은 도파민 현상이며 도파민 관련 약들의 조정이 필수적이고,
비도파민 약으로는 아만타딘이 약간 효과가 있고 리보트릴의 효과는 간접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리보트릴은 렘 수면 장애에 대한 특효약이기도 하여 신경과 환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소동과 근긴장증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젊은 나이에 주된 장애 요인인데 약기운이 떨어질 때 또는 약기운이 오를 때 생기기도 하고 효연제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동 동요 증상이 심할 땐 뇌심부 수술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굳는다는 건 근경축에 해당하고 약물 치료는 올려봐야 알고요. 목소리 작아지는 건 서동 증상 중 하나로 약 용량이 적정하면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온젠티스 처방 후에 힘들었다가 쉬었다 다시 복용하니 괜찮은데 통증이 생기더라 라는 질문에 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즉 약의 양리작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또 필요하고요. 환자들은 많은 경우에 일전에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약의 실제 부작용이 아닌 것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약의 부작용 문제는 의료 인력이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통증은 효연제 쓰는 것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동요와 불수의 운동은 치료가 가능하고 인데놀은 고혈압 약인데 수전증과 떨림에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신경보호치료수단이나 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방법은 아직 없고 객관적 증상으로 보이지 않으나 자율신경 문제나 머리 문제는 약물 빼기로 해보면 되고요. 발목 꺾임 등 젊은 층에 나타나는 근긴장 이상증은 효연제 등 약물 조절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떨림증은 안정시 떨림과 수전증이 겹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초음파 수술이 효과적이고 떨림이 심한 파킨슨병을 A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떨림이 잘 치료되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떨림은 안정시 떨림이지만 수전증은 손을 사용할 때 생기는 떨림으로 이러한 수전증의 전형적인 떨림이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기저핵의 도파민 결핍은 수전증의 움직일 때 떨림을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고요. 결국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치료제에 잘 듣지 않는 떨림증은 대부분 움직일 때 떨림이며 이는 내재된 수전증의 발현으로 수전증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전증 떨림이 심하게 되면 약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뇌심부 자극술이 효과적이고 최근 가능하게 된 초음파 치료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부작용 때문에 한쪽만 치료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라고 하네요. 파킨슨 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다르고 파킨슨 인지장애는 주의 산만, 환각, 기억은 하고 헛것보기도 하고 의심, 선망, 망상 이러한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날 경우는 루이체 치매라고 하고요. 다리의 부종이 약 복용 후라면 의심되는 약을 중단해 봐야 한다라고 하셨고 안검 경련은 약물 부작용 또는 불수의 운동 중의 하나이고요. 타시근화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근이완제 사용에 대한 질문에서 이종식 교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